안녕하십니까, 김원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개발한 포토니아라는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류를 발전시킨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뭐가 있는지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불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불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바퀴라고 합니다. 바퀴야말로 우리 인간을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기죠. 이와 같이 모든 발명품들이 우리 인간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산업에 새로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제품은 포토니아라고 몸의 에너지를 높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이 양돈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돼지의 활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획기적인 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양돈의 생산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죠. 저도 축산업에 한 40년 정도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발전을 같이 옆에서 보았고 일부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생산성을 위한 노력을 보면 종돈 육종 분야에서 많은 종돈들이 수입되면서 우리가 개량을 통해서 다산성, 연산성 모돈이 개발됐고요. 출하 체중도 많이 증가하고 육질이 개선되고 성장률도 향상돼서 출하 연령이 굉장히 단축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료 영양 쪽에서도 보면은 고능력이 돈에 맞는 새로운 사료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특히 에너지가 높은 사료, 아미노산의 유효 아미노산 개념을 도입해서 돼지의 흡수, 생산 이용을 높이는 그런 사료들이 개발됐고요. 갓난돼지 사료가 개발됨으로써 갓난돼지의 폐사율을 높이고 성장을 많이 개선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올인 올아웃 시스템이 적용됐고 또 최근에는 스마트팜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돈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큰 흐름이 몇 건 있었죠. 배합사료의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갓난돼지의 부족한 위산을 산을 사용함으로써 갓난돼지의 소화율을 높이고 또 대형류를 사용함으로써 모유가 부족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도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고에너지 사료가 사용됐고 거기에 따라서 유효아미노산이 적용됐고요. 펠렛 사료가 도입이 되고 고능적 종축들이 수입되고 국내에서 개량을 통해서 많은 모돈들의 생산성이 좋아졌고요. 특히 갓난돼지 아연이라든지 비육돈의 구리를 사용함으로써 설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인 올아웃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양돈업이 큰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많은 과제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현명하게 풀므로써 계속적인 양돈의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으로 했던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백신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양돈업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돼지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좋은 품종의 돼지를 개발한다든지 사료를 개발하고 관리를 노력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가축 외부 양돈 돼지의 바깥이 아니고 내부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 체내에 우리가 세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돼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높은 사료를 먹이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사료를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에너지 대사를 효과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생산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돼지 외부에 관심을 기울였던 걸 이제 돼지 내부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가 흔히 에너지 발전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ATP 생산을 담당하죠. ATP가 좀 약간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하고 인이 3개가 결합된 그 화학 물질이죠. 요 세포 내에서 ATP를 생산하는데 요 섭취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몸 안에서 대량의 ATP를 생산합니다. 요 ATP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85% 이상을 미토콘드리아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미토콘드리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몸 안에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 인체라든지 동물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병,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돼지 같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ATP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인이 3개가 결합된 화학물질인데요. 세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바로 ATP입니다. 우리 생활의 전기와 같은 것이고요. 외부에서는 섭취가 불가능하여서 반드시 세포 내에서만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생산하는 주체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게 표에서 보시듯이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생명 유지도 잘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고 활력이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에너지가 잘 생산이 안 되면 결국은 생명 유지나 이런 건 되겠습니다만 생산성이라는 면역,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그 ATP를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개발한 이제 포토니아는 맨 왼쪽에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포토니아를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포토니아는 결국 생체가 방출하는 극미약광,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데 광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광자와 비슷한 거를 외부에서 쪼여줌으로써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자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파장, 색이, 일관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ATP를 더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기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포토니아를 조사하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돼서 생명 에너지인 ATP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항상성 유지가 좋아지면서 결국 번식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지고 대사율이 향상돼서 궁극적으로 양돈에 가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포토니아는 사람을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면역 증강 및 활력 증진기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활력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을 높여주기 때문에 질병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하는 그런 기구로 개발이 됐습니다.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포토니아의 기기를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항산화 분야, 그 다음에 가축의 생산성, 그 다음에 면역,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 그 다음에 노화, 그 다음에 ATP 관련 이런 4가지 분야에서 크게 연구해왔고요. 주로 연구는 한의대와 수의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표에 보듯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실제 논문으로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니아는 현재 이론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특히 T림프구라든지 백혈구가 증가하고요. 물의 pH가 약간 염기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요. 간 대사를 활성화하고 피로회복 물질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활력을 높여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노화를 촉진하는 것이 활성산소고 과산화지질인데 이 활성산소 생성이라든지 과산화지질을 감소시켜서 노화를 약간 늦추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해성 검사할 때 안전성이 확인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토니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토니아 특징을 보면은 빛은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외선을 쬐야 비타민 D가 몸 안에서 합성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빛을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빛이 세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그 세포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포토니아는 이렇게 침투가 아닌 공명을 일으켜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우리 포토니아가 방출하는 빛이 도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죠. 우리가 공명은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공명을 통해서 포토니아를 쪼면은 우리가 필요한 빛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갈 수가 있죠. 공명이 어느 정도로 큰 역할을 주냐면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와인병을 깰 수가 있습니다. 와인잔을.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공명을 일으키면 결국 그 공명을 통해서 와인잔도 깨지는 그래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니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명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빛을 세포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포토니아를 여러분 양돈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모던의 경우 산자수가 늘립니다. 사산이 당연히 감소하고요. 생시체중이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균일도도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폐사율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좋아짐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요. 활력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자돈의 경우는 이유도수와 체중이 증가하고요. 출하일령이 단축됩니다. 이유 체중이 증가함으로써 사료율이 개선되고 폐사율이 줄고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지고 활력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농장에서 포토니아에 대한 그런 효과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 하나의 예를 보시면 여기 평창에 있는 농장에 임신사에 설치했는데 여기 보시면 분만 시간이 단축되고 분만사 관리 시간이 줄었다. 천안에 있는 농장은 경산돈들이 분만할 때 뛰어다닌다. 제주에 있는 농장을 보면 사상과 미이라가 많이 줄었다. 연천에 있는 농장을 보면 분만 성적이 약 0.4도 가량 좋아졌다. 이렇게 분만 임신사에 설치한 포토니아에 사용하시는 농장 분들이 전부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 천안에 이제 M농장, 요 분만 시 채비가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천의 S농장, 분만 시간이 많이 줄고 실산자 수가 많이 증가됐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천의 S농장, 자돈의 활력도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M농장의 모던 분만 성적을 보면 여기 실산자 수가 약 10% 정도 증가됐고요. 생시 이유시 체중이 향상됐다. 중요한 건 이분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어떤 소감이랄까 이런 게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새끼가 커도 난산도 없으며 생시 체중이 약 100g 정도 크고 활력이 좋고 위축이 적다. 새끼들이 층알이 지지 않고 이유 체중도 미처리구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유 폐사도 없다. 이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 또 다른 농장인데 요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생시 체중을 잘 달진 않죠, 우리 농장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이 포토니아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생시 체중을 전부 다뤘습니다. 그래서 대조구 23마리, 철이구 36마리의 임신돈에다 요 포토니아를 설치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총산이 약 2.2도 정도 개선됐고요. 자돈 2장 약 100g 정도 생시 체중이 늘었고 복당 체중이 무려 4kg이 개선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죠. 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조구는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철이구는 오렌지, 그러니까 포토니아를 쪼인 그룹은 이제 오렌지색인데 여기 자돈의 생시 체중을 보면은 오렌지, 그러니까 철이구가 생시 체중이 높을 뿐 아니라 가운데 평균 쪽에 많이 모여 있죠. 균일도가 굉장히 좋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또 다른 농장의 이유자돈 성적인데요.
처리구에 비해서 대조구가 약 1.4kg 정도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구는 6.98kg, 조사구는 5.58kg였는데 끝날 때 종료 체중을 보니까 거꾸로 1.4kg가 더 큰, 그래서 포토니아가 이유자돈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걸 알 수 있죠. 무려 증체율이 24% 정도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또 다른 농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유자돈의 일당 증체가 약 12.4%가 증가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AI 농장의 그 숫돼지에다가 한 성적인데 숫돼지에도 포토니아를 조사했더니 정액 제조 병수가 약 12% 정도 더 개선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건 이제 강원대에서 이유자돈의 사양 성적뿐 아니고 혈액이라든지 면역, 체내 대사 변화, 스트레스 지표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시 체중과 종료 체중에 보면 개시 체중이 7.07, 처리구는 7.05 비슷했는데 나중에 종료 체중을 보니까 포토니아를 조사한 구는 34kg, 포토니아를 조사하지 않은 일반구는 31.7kg로 약 3kg 정도 더 커진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요것에 대한 혈액이라든지 면역, 대사 변화, 스트레스에 관한 지표는 곧 세계적인 축산 저널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 포토니아의 어떤 원리와 실제 저희가 개발한 연구 결과, 그리고 농장에서 활용한 성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 포토니아야말로 우리 양돈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농장에서도 포토니아를 활용해서 더 좋은 생산성과 면역을 높여서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